네. 27번부터 29번 현대소설 파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착한 사람 문성현이라는 작품이다. 그쵸?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갈래는 단편소설에 해당하는 거고요.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자, 일단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되겠습니다. 이거는 29번 문제에서 언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주제는 장애인의 삶을 통해 바라본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소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27번부터 29번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읽고 본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각자 읽으세요.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자, 희망.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내 동생 사이시오 막내 동생 승현의 돌날이었으니 그가 8살이 되었을 때였다. 그때 그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얼마나 울어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자, 아무도 곁에 없고요. 자기는 막 울고 있는데 목이 쉬었대. 근데 사람들은 모두 문 저쪽에 모여들 떠들고 있었다. 다들 동생의 돌잔치에 주목한다고 내가 계속 막 울었는데도 나한테 집중을 안 해줘서 내 목이 다 쉬었다는 거죠. 계속 뭘 잡나 보자고. 돈을 잡아 재벌이 되려나, 책을 잡아 학자가 되려나, 잡는다 잡아,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좋지 좋아 라고 하고 있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문성현의 동생이 활을 잡았어요. 그 동생 보고 하는 말이다. 그쵸? 그러면 이걸로 27번에 1번 해결됩니다. 문성현한테 장군이 된다고 한다. X, 동생한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다. 성현은 계속하여 울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마구 막 몸부림치며 울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신처럼 법정대며 이건 고집스럽게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순간 깨달았던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우는 사람이 없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은 다른 이와 너무 달랐다. 다른 사람은 말을 사용했다. 여기까지 가로칠게요. 다른 사람이랑 달랐어. 나는 말하지 않고 계속 울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뭐예요? 남들과 달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달리 장애를 가지고 장애가 있음을 깨달았다. 남들은 나처럼 울지 않구나. 남들은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못했다. 말 못해.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마구 고함을 지르며 우려젖혔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29번에 보기를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알죠? 보기를 보면 뇌성마비를 앓는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뇌성마비를 앓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같이 살 수 없었고요. 그것을 자기가 지금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갈게요. 그날은 언제다? 이날이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던 날.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절대로 울지 않았다부터 가로 열어볼게요. 절대로 울지 않았다부터 가로. 어떻게 하지 보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그러나 다시는 고함치며 울지 않았다. 가로 닫자. 자, 지금부터 드러나는 게 바로 뭐야? 이 장애를 문성현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장애 극복 노력 부분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체크해 주세요. 자, 자신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누구한테? 나 자신 스스로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지겨웠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모습을 자각했죠. 위에서 자각했어. 내가 장애가 있는 거 알았어. 나는 계속 고함치고 우는 거 알았어. 그리고 나서 끔찍하대요. 자각하고 나서 자괴감을 느끼는 성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끔찍했다. 지겨웠다. 끔찍하고 지겨웠다.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했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았다. 다른 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다만 참고 견뎌냈었다. 그때부터 그는 슬펐다.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서 눈물이 고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의 슬픔을 몸 밖으로 내지 않아서 몸속에 고였다.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사귀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왜? 극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겉으로 안 드러내고 속으로 사귀고 있는 겁니다. 조용해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그는 자신의 고개가 필요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 이 뇌성마비니까 내 고개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조금 튼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고기는 어깨 넘어까지 돌아갔다. 요만큼 볼까라고 하는데 이까지 돌아갔다는 거야. 그치? 다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휙 돌아가 버렸다. 내 몸 하나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거죠. 그는 조금씩 이제 요령을 터득했다. 자, 장애 극복을 또 나옵니다. 갈로치고 필기하세요.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마음만 푸근히 진정하고 나면 남이 민망할 정도로 사지가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여기까지 또 장애 극복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머리를 흔들면서, 채머리는 자꾸 머리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채머리를 흔들면서 해 벌어진 입으로 침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갈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동그라미.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슬펐다. 자,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놀랐어. 내가 이런 모습, 침 흘리고 이런 모습인 줄 몰랐는데 거울 보고 놀라는 거죠. 자, 놀랐죠? 그 다음에 그는 참으로 슬펐다. 줄쳐 보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문성영이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제시 방법 중 직접 제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슬펐다는 거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멀어진 입은 다물고 나니 가슴으로 드는 헛헛한 바람을 내쏟을 방법이 없었다. 훗날 문성영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은, 자, 장난감 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이불 밑에 이 활을 간직하고 있었대요. 동그라미 하세요. 바로 막내 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를 올렸던 것이다. 대나무를 빌려 노끈으로 묶은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자, 그러면 희망의 상징 화살표 해줘야겠죠. 이거 뭐예요? 장난감 활이 그의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는 겁니다. 일부러 누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럼 이거 왜 왔어? 방구석에 활을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막 몸을 비치어서 자신의 요 밑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장난감 활이 나의 희망의 상징이니까 이 희망의 상징을 간직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간직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해가지고 끙끙 가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계속 우연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너방에 가지고 와서 놀다가 무심코 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동생이 어떻게 막 놀다가 그냥 무심코 탁 놓고 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 뭐 얘가 직접 갖다 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놀고 간 걸 내가 보고 내가 끄집어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뭐예요? 27번에 2번 풀리는 거죠. 우연은 형 문성영을 위해 자신의 활을 몰래, 부모님 몰래 형의 방에 갖다 주었다? 땡! 무심코 놓고 갔다 했잖아요. 놀다가 틱 갖다 놓고 간 거야. 그쵸? 자, 2번도 그럼 답이 안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아따다!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는 작고 조잡한 활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누가? 동생 보고 한 소리였죠. 그는 몇 번이고 되필을 했다. 활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 역시 뭐예요? 활은 희망의 상징이죠. 활. 이 희망의 상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음속 깊이 이 희망의 상징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몇 번이나 활 되새기는 겁니다. 조용해지고부터 채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이제 안 울고 머리 흔드는 거 그만할 때 입을 다물고부터 그는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다. 자, 텔레비전 네모 되어 있나요? 네모.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거예요.
그 속에 산과 들, 밀림이 있었다. 몸치 큰 코끼리, 길이, 갖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새들이 있었다. 현미경으로나 보일만한 조그만 나비, 개구리 알도 있었다. 신기한 거 다 있죠. 먼 나라에는 이상한 모습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은 볼수록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이 텔레비전으로 인해서 지금 문성현이 바로 뭐예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된다. 자, 다양한 게 있었다. 다른 이처럼 앉아도 서지도 걸어다닐 수도 없는 그에게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다른 이들의 삶이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열망 동그라미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부서뜨리고 싶은 안타까운 세모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중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장애가 없는 일반 사람들을 보는 거죠. 장애가 없는 일반 사람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동경, 열망이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동경을 가지는 한편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죠. 안타까움에 이중적인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다른 이와 결코 같을 수 없지만 너무나 더디고 서투르지 않기는 했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뻣뻣한 채로 자라는 그의 몸피. 이제 몸이 막 자라요.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그쵸? 자, 몸피. 그는 그때 고작 10대였던 것이다. 힘겹기 짝이 없지만 부터 갈라치자 그는 텔레비전으로 기어가서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켤 수 있게 되었고요. 능력 획득. 그리고 라디오도 켜고 끌 줄 알게 되었다. 선풍기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 다 뭐예요? 또 장애 극복 노력입니다. 이제는 뭐 조금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요.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뭐예요? 혼자 앉는 법을 익히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다고 그는 뇌까렸다. 가슴속에 희망을 품은 한창 자라고 있는 10대의 사내 아이에게는 갈로 스스로 앉는 연습이란 단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에요. 최종 목표 아니죠. 27번에 4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문성현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스스로 앉는 것에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X,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요. 이걸 성공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서는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두 다리로 선 후에는 조심조심 발을 떼고 그리고 걷고 뛸 예정이었다. 더 나아가서 발전하고 싶다는 거죠.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힘을 가져서 니은 머지않아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확보할 것이며 신이 나면 춤이라도 멋지게 추어낼 잠이었다.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성현의 희망이 드러나죠. 품고 있는 희망과 바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 시위를 당길 생각이었다. 까마득히 보이는 들판 끝 관역에 예리한 화살을 날리면 쏘는 것마다 명중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이거 들었던 이야기 계속 막 되새김하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다. 활 또 이렇게 희망의 상징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죠. 자, 중요한 부분.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혼자 앉기에 뭐 했습니까? 동그라미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앉는 것은 그때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 때의 일이었다. 그는 자 갈로 칠게요. 장애 극복 노력도 나올 거예요. 앉는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재빨리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가 제대로 앉는 데는 적어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까지 장애 극복 노력입니다. 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익숙하게 앉기 위해 연습을 계속했다. 그가 앉는 연습을 한 건너방 벽은 꼴이 아니었다. 이 벽이 꼴이 말이 아니래요. 왜 그런지 볼까요?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자꾸 이렇게 벽에 등을 이렇게 대고 일어나니까 계속 이 도배지가 따른 거야. 그래서 2번이고 3번이고 도배를 했는데 흙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노력이죠, 노력. 왜? 나는 장애인이니까 앉지 못해.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되는 거죠. 흔적이라고 할게요. 흔적. 벽이 다 따랐어요. 자꾸 연습을 해서요. 자, 계속
벽 속에 외열기가 허옇게 드러나는 참이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그래 성현아, 그깟 뼈 뻥 뚫어버려라. 여기서 드러난 어머니의 심정 바로 뭐야?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대견하죠. and 뭐야?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따뜻한 모성애도 느껴지는 겁니다. 혼자 앉는 법을 익히고 나니 휠체어에 앉는 것도 훨씬 편했다. 누구보다 신이 나신 분은 누구?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성현의 휠체어에 태워 골목 밖으로 데려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차들, 상점들.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자, 들뜬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성현아 힘드냐? 안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지. 역시 뭐 때문이에요? 성현이가 굉장히 대견해요. 똑같은 거니까 뭐. 그리고 또 안 힘들지. 너 할 수 있지.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면서 희망도 가지게 해주고 막 격려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힘들더니 더 힘든 고난이 더도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그는 절대 힘들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처럼 서로 걷고 또 달릴 참이었다. 아버지는 끝없이 휠체어를 밀었다. 까지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모든 길 아치 이참에 다 걸어낼 참이었다까지 끝났습니다. 자, 내가 문제풀이를까지를 하긴 할 건데요. 굉장히 문제가 쉽죠. 문장도 쉽고.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7번 거의 다 풀이했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2번, 4번 체크했고요. 정답 3번입니다. 돌날 문성현이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때 막 물다 보니까 아무도 안 우는 거 깨달았고 거울 보니까 나만 침 흘리고 있는 거 깨달았다. 그쵸? 정답 3번입니다. 1번, 2번, 4번은 본문에서 체크했고요. 5번 문성현은 거울을 보며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직접 어딨냐? 직접적인 심리 나왔죠. 슬펐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 28번 활과 텔레비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활은 문성현이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한다. 맞습니다.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활을 쏘는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써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은 2번 텔레비전은 문성현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이어주는 거 맞죠? 자, 3번 활은 텔레비전과 달리 문성현과 그의 동생 우연히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활은요 나의 희망이지 이 활로 인해서 동생과 나의 유대감이라는 거 내용 나온 적 하나도 없죠? 틀렸네요. 정답 3번 쉬운 문제였죠? 4번 텔레비전은 활과 달리 문성현에게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한다. 뭐였죠? 너무너무 부러워요.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만 또 안타깝죠. 복합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 맞습니다. 5번 활과 텔레비전은 모두 문성현이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 맞죠?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29번 한번 가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에서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착한 사람 문성현은 뇌성마비를 앓는 주인공의 삶을 탄생, 희망, 혼란, 평온, 분노, 살아있음 등 6개의 소제목으로 나눠 그린 작품이다. 이 중에 우리는 희망을 받고요. 계속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과 줄치세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줄치세요. 자, 그리고 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 엄마 아빠 모습 보이죠? 통해서 삶의 존엄성과 희망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줄치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서술과 &/또 줄점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독자한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서술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거 볼게요. 정답 1번. 1번이 정답이에요. 틀렸죠? 보세요. 기억 뭔가요? 한번 볼까요? 기억.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서 눈물이 고였다라는 부분인데, 자,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 부분은 뭐예요?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거는 밖에서 보는 거야? 아니죠. 주인공의 심리를 서술자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슬러시 친 거 중에 앞에 거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 1번. 2번. 니은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주인공의 바람으로 소제목 희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니은 머지않은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고 춤도 출 것이다. 맞죠? 3번. 디귿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주인공의 흔적이다. 맞습니다. 벽이 떨어져 나간 거죠. 다음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 어머니의 대사입니다.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주인공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담고 있다. 맞죠? 자, 미음입니다. 미음.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미음은요, 주인공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주인공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서 서술함으로써, 그치, 문성현이 하는 말처럼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쵸?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맞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현대소설 영상은요, 아마 문제가 어려워서 영상을 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내가 모의고사에 문제를 제대로 안 풀어서 봐야 하는가 해서 보는 친구들, 또는 다 알지만 너무 불안해서, 시험이 불안해서 보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겠죠? 남은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